아 원장님 왜 그래 또? 얘 눈 갱년기야. 요새 또 이렇게. 어머. 저기 잠깐 그림자가 비쳐. 그림자가 비쳐. 첫 손님이야. 손님 오신다. 어머. 어머. 네. 네, 어서 들어오세요. 오, 안녕하세요. 어머 뭐야? 어머. 커트하러 왔는데. 네, 들어오세요. 제대로 다녀오셨어요. 어머. 너무 잘생겼다. 어머. 네. 뭐예요? 이게 뭐예요? 아 이거 저희 첫 녹화라고 해서 저희 이거 따로. 모셔. 안으로 모셔. 어머, 세상에. 이게 뭐야? 제일 큰 게 어머. 강유선 선배님. 원장님 또. 원장님. 어머, 원장님. 어머. 진짜 안에 내용물이 다 달라요? 똑같아요. 감사합니다. 큰 거 의미가 없는 거. 아우,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를 너무 앉으세요. 일단 앉으세요. 어머나 세상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이다 진짜. 어머. 일단 저 본인 소개를 조금 부탁을 드릴까요? 저는 이제 데뷔한 지 17년 된 배우 이상보라고 합니다. 내가 그거 제가 어디서 봤단 말이야. 아유, 유명한 봤지, 아니, 사실은. 나 오늘 낮 식사했어. 네네. 예. 그래 아침 드라마 많이 나오시고. 근데 아니요, 저희 저녁 드라마요. 일 드라마라니. 온 거야. 장 실장 맛있어. 그랬잖아. 아니, 입을 다물으라고. 아유 정말. 아니 근데 저희 고민 커트샵 이거 어쩐 찾아오셨어요? 밝게 웃을 일이 많이 없었는데 네. 감사하게도 저를 초대해 주셔서 일단 여기서 제 고민 상담도 좀 할 겸. 우리 세 명 중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진짜요? 저는 사실 전부터 아주 강유선 선배님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게 이상형이어서. 어상형이. 우리 어상형이. 야, 이게 드디어 시집가네. 원장님, 결혼 안 오늘은 저쪽 가서 앉으시오. 김 팀장 네네. 물어보세요. 오늘은 어떤 고민 커트를 오셨어요? 다시 맞춰봐. 그거 못 맞추니 니들은. 자 다시 한번. 자 시작. 오늘은 어떤 고민 커트하러 오셨어요? 제가 지금 이제 앞으로 출연하게 될 작품이 좀 밝고 명랑한 친구인데 대중분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제가 좀 웃고 밝게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좀 슬퍼 보이고 딱해 보이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밝은 역할에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네. 거는 왜 대중이 내가 밝은 역할을 맡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일까라는 고민을 하시는지. 난 느낌이 왔어. 어떤 고민인지 대충 알 것 같아요. 진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지난 추석 때 제 평상시에 복용하는 신경안정제를 먹고 맥주를 한 캔 먹었는데 집 앞에 이제 편의점에서 음식물을 사러 가다가 어떤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서 제가 갑자기 긴급 체포가 된 상황이 돼버렸어요.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알코올이 섭취가 되면 좀 우리가 마취했을 때 좀 덜 깬 느낌? 네, 약간 네. 비틀거리고 몽롱한. 되고. 예, 저의 상태를 보고 이제 마약을 한 것 같다라고 해서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 사건이. 왜 음성이 나왔는데 유치장에 이렇게 가뒀었대요? 저도 묻고 싶어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음성이면 제가 조서를 하더라도 저를 일단 집으로 귀가시키고 그게 그치.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저를 유치장까지 저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 저를 가두고 유치장에 또 계셨구나. 네. 아이고. 그래서 한 48시간이 지난 시간 동안 있다가 변호사도 없이? 그때 변호사나 제 보호자를 할 수 없었던 게 네. 긴급 체포되는 과정에서 제가 핸드폰을 다 망가졌어요. 이게 약간의 몸싸움 실랑이가 있었다 보니까 약간, 그래서 핸드폰이 액정이 다 나가서 누굴 부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그 길로 갔던 거였고 근데 유치장 안에 있는데 자정 뉴스에 40대 A씨 배우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됐다. 근데 영상은 제 CCTV 영상을 틀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억울했겠다. 아니 근데 난 어. 궁금한 게 찍힌 영상이 난 아닌데 네. 유치장에서. 그걸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난 이제 끝났다는 생각 안 들어. 끝났다보다 더 심하게 온 건 여기서 더 이상 못 살 수도 있겠다 이 나라에서. 왜냐면 저는 알잖아요. 제가 그치. 마약을 하지 않은 건 제 스스로가 제일 잘할 거고 근데 누구도 안 믿어주는 거잖아. 안 믿어주는 상황에서 화면은 이미 방송은 삽시간에 나가고. 모든 게 보도가 되고 아니 근데 또 제가 듣기로 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그 비용을 직접 내셨다면서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원래 거기 국가에서 내는 거 아니야? 검사니까? 검사 그 마약 검사 비용을 물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속이 탈 거야. 우리도 한 잔씩 마시자. 나도 목이 아니 탄다. 근데 진짜 너무 억울하겠다. 아니 근데 왜 검사 비용이 비싸? 그날이 명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연휴였기 때문에 일반으로 들어가지 않고 응급으로 들어간 거예요. 금액이 한 120 몇만 원 정도. 금액이 한 120 몇만 원 정도 그렇게 비싸? 나왔었어요. 비싸구나. 근데 그게 국가에서 안 내고 그냥 본인 개인 돈으로 하라 그러던가요? 네. 나중에 그걸 이렇게 영수증 처리하면 나오거나 이런 거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 본인 보고 수납을 하래? 네, 근데 거기서 또 벌어진 해프닝이 하나가 검사 받는 내내 전 수갑을 차고 있었고 검사 받을 때도 수갑을 차고 있었고 수납할 때도 제가 이걸 차고 있었어요.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워낙 많잖아요. 근데 이제 수납할 때 되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딱 이렇게 4명이 형사가 있었어요. 너 얼마 있어? 넌 얼마 있어? 너 얼마 있어? 했더니 이 사람들이 없는데 그걸 보는데 제가 이게 코미디인가? 지금 몰래 카메라인가 보다. 몰카인가? 왜 나한테 나 아무것도 아닌 배우 하나를 갖고 왜 이렇게 하지? 했는데 그 병원에서도 수납이 안 되면 못 나가. 나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로 긁었어요? 아니요. 긴급 체포인데 카드가 어디 있어요? 어디 그럼 어떻게 없지. 했어? 어떻게 그걸 계좌? 그래서 계좌 이체? 외상? 그러니까 외상을 한 거예요. 진짜? 병원에서 외상이 돼? 병원에서 제가 한 20분 가량을 설득했어요. 저는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긴급 체포가 돼서 결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각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9월 30일까지 완납하는 조건으로. 조건 하에 내보내주겠다. 담보 잡고? 담보는 없죠. 무담보로 그냥 네. 각서만. 아니 근데 되게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나 너무 아니 근데 가족들은 어땠나요? 가족들은 너무 충격 받으셨죠? 아무래도. 가족들도 걱정을 했겠죠. 연락은 따로. 내가 보기에는 신경 안정제부터 시작해서 네. 뭔가 스스로의 그동안에 갖고 있는 고민들이 많구만. 마음속에. 왜냐면 아까 장기간 복용하셨다고 말을 하셨잖아요. 왜냐면 지금 가족 얘기 딱 얼핏 하는 거 보니까 그러게 내가 뭐 돗자리 까는 사람은 아니지만 가족들도 그래도 또 사랑하는 걱정했겠다라는 게 왜 신경 안정을 그렇게 오랫동안 복용을 했는지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저희가 딱 4가족이었는데 처음에 98년도에 누나가 먼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18살 때 IMF 거치면서 저희 집이 한순간에 이제 무너졌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이제 휴학계를 낼 겸 이제 학교에 가는 길에 그때가 1월 달 한참 추울 때였는데 그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상대 차와 이제 부딪혀서 이렇게 해서 사고로 돌아가셨죠. 꽃다운 나이. 네. 세상에. 누나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누나를 가슴에 묻는 시간이 상당 기간 걸렸어요. 누나랑 근데- 사이가 좋았었나 보다. 누나는 부모님보다 저에게 가장 큰 존재였어요. 친구 같기도 했고 때로는 엄마 같기도 했고 동생 같기도 했고 그래서 저랑 정말 관계성이 좋았는데 (2010년에) 아버지가 갑자기 또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요? 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 남자끼리 어떤 끈끈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한 충격이었죠. 처음으로 상주 역할을 하면서 조금 힘들었었죠 그때. 그래서 지인분이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좀 해서 치료를 받는 게 어떻겠니라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좀 이겨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죠.
엄마가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 그 너무 뉴스를 놀라셨을 보고 믿었던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전화 통화는 하셨어요? 통화를 하고 싶었는데 뭔가 사연이 있나 보다. 그죠? 하지 못했어요. 왜? 무슨 일이 있으세요 혹시? 그 2018년도에 엄마가 그 다니는 그 작은 병원에서 폐암 초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엄마를 지금 보기에는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 못 보지. 병원 복도에서 혼자 펑펑 울다가 아무렇지 않은 척해서 갔는데 그걸 말을 못하지. 절대 못 하겠더라고요. 방사선 치료랑 항암 치료를 병행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치료를 했는데 결국 뭐 나아지시진 않았고 계속 악화되죠. 악화되시다가 엄마가 그 호흡기를 끼고 중환자실로 옮겼죠. 옮기고 나서 25일 정도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오셨구나. 엄마의 가장 오래된 친구분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사실 엄마가 병상에 계실 때 이제 남아있는 당신의 자식이 상보밖에 없는데 상보가 너무 많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일장을 치르는데 엄마와 약속 지키려고 3일장 내내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서 울거나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 영정 속의 사진에 엄마가 슬퍼하실 것 같아서. 너무 많이 슬퍼할까 봐. 그럼 언제 울었어? 애도를 안 해. 혼자 있는 공간에서 누가 날 보지 않는 공간에서 방 안에서. 뭐 방 안에서든 뭐 복도에서든 차 안에서든 혼자? 네. 사실 충분히 애도의 기간을 가져야 한대요. 네. 힘들어도 그때 정말 펑펑 사람들 많은 데서 울고 슬프다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걸 누르면 너무 힘들어서 이제 결과적으로 약까지 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울지 못하는 거야. 우리는 너무너무 감정이 입돼서 너무 슬픈데 이제 끝까지 눈물을 참으시네. 그 모습조차 저는 너무 안타깝네요. 네, 그 슬픔을 참는 모습이 너무 속상해요. 아유. 나도 가족을 보내봤지만 그게 되게 이상하다. 막상 떠나면 그땐 잘 모르겠어. 맞아요. 그치? 네, 근데 맞아요. 좀 지날수록 네. 좋은 거 보고 네. 아 원장님 왜 그래 또? 이 눈 갱년기야. 요새 또 이렇게 아우 진짜. 야 휴지 좀 갖고 와 김 팀장. 아니 당사자는 안 오는데 왜 우리가 오냐고. 미안해. 아우 정말 당사자는 안 오는데 왜 우리가 울어? 아우 내가 작년에 아버님 보냈거든. 그러니까 맞아. 올해 이렇게 감을 따는데 마당에 감 따주시던 아버님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바로 아버님 이제 산소를 갔는데 가족을 보내고 그런 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모르거든. 근데 한 명도 아니고 3명이나 혼자 그걸 감당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안 됐네. 그러는데 이런 그러면- 오해까지 그러면- 받았으니. 잘 살았어야지. 근데 왜- 잘 살았잖아 언니. 잘 살았는데 오해가 된 거잖아. 원장님! 왜? 잘 살았잖아. 아니 잘 살았잖아. 오해가 이제 됐잖아. 신경 네. 안정제 계속 먹고 있어요? 지금은 거의 안 먹어요. 근데 그럴 때 한번 솔직히 말하면 반알 정도 먹은 적은 한 번 있어요. 약도 그냥 끊으면 안 돼. 의사의 처방을 계속 맞아요. 받아야 그렇다고 되고 하더라고요. 내 네네. 맘대로 끊으면 안 돼. 네네. 왜냐면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건 감기 같은 거라서 네. 절대 내 맘대로 끊으면 안 되고 술 먹고 이럴 때 조심하고 네. 특히 공인이고 한 번 실수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고 이미 또 한 번 시끄러웠던 연예인들은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네. 거고 배우는 연기로 보답을 하는 수밖에 없어. 그럼요. 그렇죠. 네. 증명을 해야 아무 되는 말도 거죠. 못 하게끔 그럼. 내가
보여줘야 돼. 네. 맞아. 가면을 쓰고 내가 어둡고 음울하지만 밝은 역할을 해서 가면 쓰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면 누군가 저 사람 괜찮은데? 저 마스크 좋은데? 하고 누군가 또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열심히 연기 매진해서 좋은 작품으로 네. 좋은 연기할 수 있는 이상보 씨가 됐습니다. 아니 아유. 진짜 정말 너무 그럼. 좋은 말씀. 아 진짜 이렇게 진실되게 정말. 내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잘 안 해주는데 아니 왜 이렇게 다 진심을 다해서 나를 이상형으로 뽑은 이상 나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지. 이렇게 챙길 남자가 많다. 그리고 선배님 그런 거 있잖아요, 원장님. 저 같은 경우도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이럴 때, 난 이 정도를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용량이 큰 사람이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건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 이상보 배우님도 그런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하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런 거보다 나는 이런 걸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용량이 큰 사람이다, 그릇이 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더 조금 더 나으신 것 같아요. 우리 장 아니 근데 실장도. 진짜 정말 딴거보다 너무 잘생겼어. 그냥 계속 저는 그냥 우리 상보 오빠가 우리 동생이지만 여자들이 좋아하는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지. 스타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딱 봐도 질리는 스타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고 싶고 보고 싶고. 내가 그래서 이상형이래잖아. 그래서 내가 기사를 보고 난 다음에 끝까지 이분은 진짜 아닐 거야. 무협이를 봤잖아. 무협이를 봤어. 남한테 관심 없어도. 우리 이상보, 이상무. 이상무. 무협이를 봤어요. 한번 해볼까? 이상보, 이상무. 아니 웃으시니까 얼마나 매력있어. 멋있다. 웃어. 그냥 웃으니까 잘생겼네. 웃을 일이 그래 이제 오늘 웃어. 우리가 웃겨줄게. 웃어 이제. 아니, 원장님도 뭐예요 지금? 원장님. 너무 잘생겼어. 아니 보통 이제 우리가 눈웃음 치지 말라 그러고 그래. 흘리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 하잖아요. 좀 흘리고 다니셔. 흘리고 다니셔. 먼지 그만 흘려. 영화 대박 나겠다. 대박 나지, 이게 웃으면 대박 나지. 끝나. 그럼. 그거 끝나 진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왔으니까 좋은 친구와는 얻어가야 되잖아요. 네, 좋은 네. 누나는 얻었고 그럼요. 오늘 충고 많이 하시네. 김팀장 네? 좋은 친구가 저는 지금 아우 당연하지. 무슨 얘기야? 바로 끌어올리지. 언제든지. 언제든지. 그럼요.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자식아 풀 얘기예요. 그럼. 그리고 저희가 커트만 해드리는 게 아니고 트리트먼트 해드리거든요. 해드려야지. 트리트먼트를 제가 자, 빨리 준비했어요. 준비한 거 갖고 와봐. 자, 자. 우리 이제 오픈 기념으로 오픈하면 왜 떡 돌리잖아. 뭔가를 준비를 했는데 잠깐만 있어봐요. 엄마 가만있어. 뭐가 있나? 저희 지금 꺼내와봐. 이거 정 미친 실장 듯이 다 준비했어. 정 실장 이거 준비한 대로 아이고 기대되네. 마음의 근데 트리트먼트. 너무 상자가 크다. 안에 열어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거 별거 하나 아니에요. 뜯어봐요. 약간 실망하신 눈빛인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아로마 오일. 마음 힘들다 그럴 때. 그렇지. 그렇죠. 하나 더 있죠? 아 이건 편징. 편지. 아 공. 에? 김호영 이영권이에요. 아 표정이 지금 놀랐어. 나 그 번호 달려왔다. 번호 찍어줘. 나 번호 따잖아. 진짜 찐번호. 당연하지. 공유해야 돼. 당연하지. 무슨 얘기야. 나한테 알려줘. 잠깐만. 나한테 알려줘. 바로 공유. 공유. 당연하지. 무슨 얘기야. 그 저기 언제든지 필요하면 정말 농담 아니고 네. 우리 김 팀장이 그럼요. 출동할 거예요. 당연하죠. 뭐뭐 되나? 다 되죠. 뭐뭐 되는 게 어디 있어. 웃음 되죠, 노래 밥도 되죠, 되지, 술도 되지, 그럼 드라이브도 되지. 끌어올려줘. 가야 되겠다. 끌어올려. 끌어올려줘. 저기 자, 누나 옆으로 와. 누나도 끌어올려줘야 돼. 알았어. 양 옆으로. 자, 이상보 텐션 끌어올려. 네, 들어오세요. 네, 아이고. 누구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거 많이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은이라. 어머 세상에. 아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머 은이라. 어머 세상에. 내가 또 아는 또 동생이 또 이렇게 왔네. 앉아봐. 아 반갑습니다. 김 팀장 아는 분이요? 아는 사람이에요 또. 그래? 어디서 봤더라? 일단 저희 자기 소개 좀 그렇지. 먼저 부탁드릴까요? 저는 지금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강은일이라고 합니다. 강은일 씨 뮤지컬 배우. 그래서 우리 김 팀장이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구나. 그렇죠. 둘이 그럼 같이 작품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2015년, 16년도에 제가 아이다라는 작품을 아이다. 저보다 이제 선배님 또 같은 그렇지. 역할을 같은 역할 같이 안 했어. 같이 안 했고. 더블 캐스팅. 그러니까 나는 이미 2005년도에 먼저 이미 했고. 네, 먼저 했다 이거야. 네. 그렇지. 10년 전에 이미 내가 이제 했던 그 역할을 했다 이거지.
되게 친한 사이인가 봐, 김 팀장. 저요? 친하지 않은 것 아니, 같은데. 죽고 못 사는 사이는 아니야. 그런 사이는 아니야. 그래, 약간 우리가 겹치. 간헐적 연락하는 사이지. 간헐적. 간헐적 내가 아는 연락. 사람이 좀 많아야지. 천명이니까. 그럼. 왜 오셨을까 궁금하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고민 차트를 해드릴까요? 제가 성추행 누명으로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 아닌 배우 강은일로서 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이게 또 무슨 얘기야? 본인이 그러니까 누군가를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썼다는 얘기예요? 누명을 맞아요. 썼다고요? 네. 이게 무슨 얘기야?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가 5년 전쯤이었는데 네. 학교 선배 모임 자리에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거기서 술을 마시고 한 3, 40분 뒤에 화장실을 제가 먼저 갔죠. 그리고 그 여자는 쫓아 들어왔던 거고. 그 화장실이 남녀 공용 화장실이었고 그 안에서 이제 당했다고. 그 여자가 네. 그 녹음을 다 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뭘 녹음했다는 거예요? 성추행 그 현장을? 모르겠어요. 아,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녹음했다고? 저는 볼일을 보고 세면대에서 이제 손을 씻던 중에 여자 칸에서 그 여자가 나왔던 거고 그 여자가 저에게 다짜고짜 이제 스킨십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여자가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거를 약간 취한 상태였나요? 네 많이 취한 상태였던 그래서. 것 같아요. 그분은 누구예요? 그 지인분? 학교 선배였어요. 선배? 예. 그래서. 학교 선배였고 그렇게 많이 친하진 않았지만 친하진 않았어. 오가면서 얼굴 정도는 알고 지냈던 선배였죠. 저는 밀쳐냈죠. 밀쳐내고 녹음을 했다고 하기에 제가 이제 나가서 그럼 다 같이 들어보자 해서 나가는 찰나에 저희 목덜미를 잡고 다시 끌어들여서 그 여자가? 여자 칸으로 저를 밀치고 어머머. 그 안에서 또 시문하듯이 이제 한 거죠. 집에 돈이 많냐? 가족이 어떻게 되냐? 앞으로 이 일을 더 어떻게 할 예정이냐? 좀 이상한 질문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고 있는 찰나에 이제 화장실에서 너무 안 나오니까 선배 형 누나들이 들어와서 이제 제지를 한 거죠. 그 상황에서 그 여자는 또다시 술에 취해서 그런 거니까 넌 신경 쓰지 말아라. 아, 그 자리에서 또 그 그렇게 얘기를 자리에서? 했어요. 네. 아, 또 내가 저한테 괜찮다 미안하다 내가 술 취해서 그런 거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들었겠네, 그 얘기를? 다 들었죠. 그래서 그러고 헤어졌어요. 괜찮다고 하니까 이제 헤어진 거죠. 다음 날 그러고 고소를 했다고 연락을 받은 거예요. 경찰에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아니요, 그 여자가 자기 성추행 당했다고 네. 다음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네 다음 날 바로. 왜 저를 신고하셨나 이게 먼저 사람이 그렇게 전화하게 되잖아, 얘기를 네, 하게 그쵸.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직접 와서 무릎을 꿇고 이제 사과를 해라. 뭘 사과하라고요? 성추행한 거를? 성추행한 걸 이제 사과를 해라. 어머, 뭐야.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나는 빨간 줄 그어도 상관이 없다.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너는 남자고 나는 여자기 때문에 괜찮다. 협박을 한 거네요. 그쵸 협박이라고 생각하면 또 협박인 협박이지. 거죠. 예. 그렇게 상황들이 이제 하나하나 진행이 된 거예요. 네. 경찰에서 연락이 오고 조사를 받으러 와라. 네. 당시에는 제가 너무 결백하기 때문에 그렇지. 증거를 채택이 될 줄 알고 11개, 12개 정도를 준비를 해서 USB에 또 차곡차곡 다 정리를 해서 제출을 했죠. 그냥 변호사 없이 그냥 조사를 변호사 받으러? 없이. 아니, 왜냐면 넌 당당하니까. 근데 하나도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았어요. 아니, 그래? 그 화장실 안에서의 사건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거를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답이.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검찰로 기소가 됐어요. 어머, 검찰로 기소가 됐어요. 어머. 갑자기 기소가 됐어요. 왜 근데 변호사 선임을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오히려 피해자인데 왜 내가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지? 그런 이유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뭐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다른 대출 때문에 조금 빠듯해서. 네. 어. 네, 금전적으로 좀 빠듯해서 그렇게 여유도 없었었고 이게 커질 줄 몰랐겠지 뭐.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혀. 선임을 안 하고. 근데 검찰로 송치됐을 때는 그때는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그날 제가 이제 뮤지컬 리허설을 하던 중이었어요. 어머머머머 웬일이야. 리허설을 하던 중에 계속 부재중 전화에 이제 형이 계속 전화를 저한테 한 형이? 거죠. 네, 친형이? 네 친형이 어. 한 건데 검찰청에서 무슨 서류가 날라왔는데 어. 죄명을 보니 강제추행 어머. 이렇게 돼서 온 거예요. 검찰청에서 서류가 하나 왔는데 웬일이야. 그걸 먼저 발견한 사람이 할머니가 이제 아이고 야, 할머니 너무 아이고 야, 할머니 너무 충격. 그걸 보셔서 놀라셔서 어. 이제 꼬꾸라지신 거죠.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가족에게 오픈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전 사정을. 네.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이제 조금 사태의 심각성을 음. 가지고 변호사를 이제 선임을 했죠. 음. 몇 번의 공판이 열리고 마지막 공판 날 법정 구속을 당했어요. 법정 구속을 당했어요. 그럼 유죄 선고가 난 거예요? 유죄 유죄선고가 났다고요? 네. 그날 갑자기 법정 구속이 됐고 얼마나? 6개월형을 받았었어요. 1심에서? 네.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고 나서 언론 보도가 막 되기 시작했었어요.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네, 언론에 이제 많이 보도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출연 예정이었던 이미 계약서를 작성을 했던 작품도? 작품들을 모두 다 하차를 하게 됐고 저런. 얼마 뒤에 이제 소속이었던 회사에 해지 통보를 받게 된 거죠. 아니 왜 계약 해지 사실도 통보를 받게 확인하지 된 거죠. 않고 해지 통보를 해. 모든 상황에 죽어라 했군요. 네. 그리고 그날 바로 포박을 당하고 구치소로 넘어가게 이게 됩니다. 무슨 일이야? 구치소로 야 넘어가게 이게 됩니다. 무슨 일이야? 나는 이럴 수도 있. 나는 그냥 이렇게 끝났는 줄 알았더니 거기 무죄로 끝난 게 아니라 유죄로 돼가지고 그러면 정신이 정말 내 정신이 아니었겠어요. 어머야, 진짜 너무 구치소 들어가서. 구속됐네. 구치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몇 개밖에 기억이 안 나요. 어떤 게 기억이 2주 나요? 동안의 기억이 사실 생생하지도 않고 살아 숨쉬고 있는 게 맞는가 의심도 들게 되고 짐을 싸준 거를 들고 방으로 가서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이 일로 오라고 하더니 앉아서는 그 싱크대 밑에 이렇게 열면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딱 열었더니 모카 크림빵이 막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어머, 뭐야? 먹어라. 단 거 먹고 정신 차려라. 거기인들이. 거기서 위로를 받았네. 눈이 이제 가 있는 거를 보니까. 그리고 그들도 알았겠죠. 웬일이야. 정신 없을 거 아니까 모카 어머. 크림빵을 먹어봐라. 어머. 그래서 그때 6개, 7개인가 8개를 막 먹으면서 어. 엉엉 울었던 기억. 거기 안에서 구치소 네. 안에서 그게 빵이 아니라 그냥 뭔가를 그냥 허기, 뭔가 허기를 채우는 허기도 채우고 그런.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머 얼마나 억울해. 그렇게 2주 지나고 방배정이 구치소에서? 됐죠. 방배정이 됐어? 네. 어머 이게 음. 웬일이야. 거기를 가려면 8시에 이제 나와서 응, 수갑을 차고 응. 포박을 당한 상태로 약 8시간 동안 계속 그러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묶인 채로. 네. 와. 이제 갔다 오면 저녁 시간도 놓쳐서 저녁도 못 먹고 그래서 물에 이제 라면 같은 거 불려서 또 먹고 그러고 나서 항소를 했고 항소했어요. 네, 항소해야지. 항소를 했죠. 그래서. 항소를 하고 가족들이 문을 봤더니 밑에 환풍구가 조그만하게 있더래요. 그거를 이제 CCTV를 봤더니 각도가 딱 보이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 아내가 보이는. 네, 그림자가 보이는. 세상에, 그래서. 아내가 다 보이는 게 아니라 그림자가 보이는 환풍구가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진술대로라면 제가 남자 칸으로 가고 여자 칸으로 가고 나서 제가 다시 뒤따라가서 문을 열고 추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거를 법 영상 분석가에게 의뢰를 해서 봤더니 가구 문이 닫히고 2분가량 하나도 미동이 없었던 증거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 CCTV로 확인이 됐구나. 네. 그래서 이거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을 하고 그게 채택이 된 거죠. 이번엔 누락이 안 됐던 거예요. 누락이 안 되고 3명의 판사가 현장 검증을 안 하고 있었어요. 해야 되는데. 근데 그날 영상을 확인하고 틀었던 날에 저희 엄마가 재판 그 장에서 꼭 그 현장을 검증 그렇지. 엄마는 얼마나 애같아. 그래갖고. 해달라고 이제 그 엄마 모습 보면 진짜 가슴이 무너지거든. 그럼. 고래고래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제발 엄마 좀 해달라고 이제 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12월 24일이었나? 그날 입은 날 현장 검증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식당에 들어서고 그 공간을 보자마자 답 나왔습니다. 누가? 판사. 진작 좀 나와주시지. 그 CCTV가 없으면 또 그렇게 그래 안 그게 나가겠지. 또 직접적인 그게 그래서. 2심 항소에서 무죄를 받고 웬일이야. 무죄를 받고 웬일이야. 세상에. 그리고 대법원에서까지 무죄를 이제 선고를 그럼 땅땅땅 치면서 검찰에서는 상고까지 했었어요. 대법원까지 갔었어요. 네, 이 갔었어요. 재판이. 그럼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거예요? 네, 확정을 지은 거예요. 세상에. 그럼 이제 구치소에서 얼마나 했었어요? 그 기간 동안? 약 5개월 정도. 5개월 동안 있었어? 약 5개월 정도. 5개월 동안 있었어? 살고 다 살았네 그러면? 재판 진행되는 동안에? 사실은 제일 원망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수사기관이었어요. 당연하지. 1심에서 제대로만 해줬어도 그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처음부터라도 증거를 누락하지 않고 더 꼼꼼하게 확인을 했었더라면 그렇게까지 커질 일이었을까? 김진주양은 다 이런 상황을 알았어? 이런 들은 얘기는 그렇죠, 있었어? 그럼요. 그때는 이제 어쨌든 아는 친구니까 이런 예를 들면 안에 속 깊은 어떤 얘기들은, 상황은 모르지만 그치, 쉽게 물어보지, 이런 그래. 일이 이제 있어서 지금 이제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다 이제 알고 있었고 네. 그 이후로도 배우 활동, 무죄 판결 나고 그랬잖아요. 배우 활동하고 그럴 때 좀 지장이 있었어요? 어땠어요? 그 사건이 있었음에도 왜 뻔뻔하게 작품을 계속해서 활동을 하기 전까지 그렇게 네. 이제 판결이 나기 전까지 왜 일을 했냐? 그쵸. 돈으로 제가 이제 무죄를 받은 거다. 어머나. 그런 얘기도 들었었고. 이상한 또 거기 오해가 쌓이면서. 그쵸. 아직까지도 성범죄자가 왜 계속 캐스팅되는지 모르겠다. 어머머. 아직까지도요?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피해를 보고 있네요? 그러고 나서 너무 마음이 무너졌죠. 무너지지. 조금이라도 이제 다시 힘내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 순간 막 끌어올렸던 그 힘이 떨어지지. 확 떨어지는 마음으로 거예요. 무너지지. 그러는 와중에 소속사 또 미팅을 갔어요. 갔더니 자기의 아들이 같은 사건에 휘말렸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원활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에게 그냥 다져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수속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 물어보려고 불렀던 거예요? 그걸 물어보려고 저를 불렀던 야, 거죠. 그 사람 상처에 소금을 뿌렸네. 와, 진짜 너무했다. 정말 속상했던 적이 있었어요. 언제요? 그 안에서 나오고 나서 가족 이제 통화를 할 때 어디야? 지금 10시 넘었잖아. 빨리 들어가. 술 먹지 마. 너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내가 조심한다고 될 문제였어? 그렇지. 그랬었으면 그건 맞아. 이 세상에 아무런 일도 없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나도 조심하고 싶었지. 순간 욱해서 또 막 그랬구나. 막 나온 거예요. 그런 말들이 지금 동료분들에게 들었을 때 지인 동료
친구들이 들었을 때 제일 좀 마음이 아파요. 내가 정말 조심하지 못해서 가족들과 지금 나에게 이 상처가 남은 걸까? 근데 그거는 네가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또 술자리에서 이상한 그런 이상한 여자들.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들을 조심해라고 그렇지. 말하는 건데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또 그렇지. 그래서 감당이 안 되지. 그렇게 들리잖아요. 내가 마치 잘못해서 그런 그렇지. 것처럼. 그렇죠. 은희 씨가 받아들이기엔 아직 그렇지.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지. 그렇게 사람 만나서 나 좀 즐거우려고 나가면 되게 걱정해주는 말인 것 같은데 그게 상처가 되거나 그런 적 없었어요? 제가 괜찮다고 계속하니 이제 정말 괜찮은 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밥은 맛있었어? 뭐 신기한 사람들 많아. 구치소 얘기를 물어보는 근데 거. 정말 콩밥을 먹어? 근데 그거는 생각하고 자기 싶지 않아요. 상처를 또 꺼집어내서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 저는 또 이제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가면 쓰고. 웬일이야. 괜찮은 척 그런 유머로 얘기를 하지만 난 넘기는구나. 전혀 괜찮지 않았구나. 괜찮지 않아요. 즉 괜찮을 리가 없지. 앞으로도 괜찮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사실 오늘로써 괜찮으려고 애썼던 그런 것들을 좀 바꿔보려고 해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는 난 진짜 괜찮은 줄 알았어. 자꾸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생각을 하니까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몸이 아프더라고요. 어디가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괜찮지 않은 거였구나. 근데 내가 자꾸 괜찮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최면이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최면을 깨야 되는 순간이 온 게 몸이 아픈 거더라고요. 깨닫게 되더라고요. 네. 괜찮지 않았구나. 않았던 나 아직 괜찮지 않은 거구나. 이제는 뭐 혹시 너 구치소 얘기 이런 얘기면 나 그 얘기 상처야. 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 이제는 자기를 더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네. 모든 것들이 다 자양분이 돼서 배우로서의 은일이가 원하는 배우의 모습이 가는 어떤 과정 속에 있는 자양분이 될 거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그냥 좋게 생각하면 더 큰 본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29살 나이의 남자가 겪지 않아도 될 큰일을 겪었잖아요. 너무. 긍정적이고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남들은 겪어보지 못했던 여러 감정들을 갖게 됐잖아. 난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건 아니지만 배우로서 좋은 자산을 갖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네. 멀리 보면. 그러니까 그렇지. 배우를 맞아, 하고 싶다면 멋지다. 계속 그 감정을 갖고 버텨야 돼. 네. 살아내야지. 버티고 그럼 살아내서 자기가 원하는 무대에서 언젠간 주인공으로 멋지게 노래하고 춤출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올 거예요. 응? 요즘에 또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요새 잘하고 있죠?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 네. 그리고 억울함도 벗었으니 응? 멋지게 날개를 좀 펴고 배우로서 꿈을 좀 키워나갔으면 그래, 좋겠네요. 어깨도 그래 피고. 네. 그래. 되게 귀엽게 생겼어. 은희 아니, 씨가. 너무. 아니 근데 약간 청초한 맛도 있어.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그렇지. 무대에 있으면 막 너무너무 팬들 많을 것 그렇지. 같아. 그죠? 응원해주는 팬들도 많잖아요. 거의 많죠. 오늘 저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그 저요? 팬분들께? 그 자신의 꿈처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앞으로도 계속 그래줄 거라고 그 말해주는 그 한마디만큼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더 기대에 좀 부응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는 배우로서 더 뭔가 성숙한 모습으로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폭풍 같은 20대가 지나고 30대 아이, 멋지게 그럼. 왔으면 아니, 그럼. 40대 진짜 멋질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 대단할 것 같아. 나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고민 커트 살롱에 어머 너 오셨어.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 고민 커트 살롱에 어머 너 오셨어.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고민 커트 살롱에 어머 너 오셨어.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민 커트 네, 되나요? 맞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니 그게 저렇게 씩씩하게 들어오는 분 처음이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이쁘세요.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시네요. 너무
예쁘시네요. 어머. 저기 자기소개 좀 일단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온 쌍박한 그녀. 대구에서 온 쌍박한 그녀. 만져도 때문에 너무 피곤한 이채당입니다. 네. 남자들 때문에 피곤하다고요? 네. 무슨 얘기일까? 들어볼까? 네. 오늘은 어떤 고민? 컷! 들려드릴까요? 저도 여자인지라 좀 정서적으로 이렇게 교감이 되는 네. 그런 만남을 하고 싶은데 음. 남자들 하나같이 저한테는 몸으로만 하는 연애를 너무 요구하고 바라더라고요. 또 왜 그래? 아우 나 나 진짜 이런 또 거 되게 약하다. 아 미치겠다 미치겠다. 아니 또 진짜. 남자들이 몸으로만 하는 연애를 바라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만나면 어떤 육체적인 그치, 이제 그치. 그런 이제 어. 스킨십을 더 많이 요구하고 그쵸. 원한다는 그쵸, 건데 그쵸. 그런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제가 하고 있는 직업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잠깐만 팀장은 안 무슨 좋은 일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인지 아니 저기 일단 저 몸으로 저를 왜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니 왜요? 반갑습니다. 알아게 또 아니 왜요? 반갑습니다. 알아게 또 알아 왜?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아 진짜?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나 혼자 아 잠깐만 몸으로 하는 연애와 관계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저는 10년째 지금 활동 중인 성인 배우 이채담입니다. 성인 배우 이채담입니다. 제가 찍은 작품만 해도 100여 편 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성인 배우. 네. 저기 10년에 100편이면은 더 많죠 사실은. 부지런히 정말 많이 찍으셨네요. 그죠. 다작 배우 그 성인계 이경영, 이경장 뭐 이런 거 있어요. 성인계 이경유. 아니 근데 호영 씨는 어떻게 잘 알아? 뭘 잘 알아요? 나도 신체 건강한데. 아니 뭐 사실 뭐 아니 저는 이제 몇 작품을 제가 이제 봤어요. 기억에 남는 작품 있으세요? 우리가 다 그렇다시피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어떤 영화 제목은 출연하셨는지 지금 본인이 좀 유명한 작품으로는 엄마의 직업이 있고 엄마의 그렇죠. 그리고 직업 아내보다 처제 그리고 아내보다 처제. 그리고 무로징어 유꾸유꾸 어머. 무로징하고 관계 있나요? 그 영화의 그래서 내용이? 무로징어처럼 이렇게 아 몸이 허물떡. 끌어올려 같은 건데 되게 다르다. 같은 건데 느낌이 달라. 이걸로 다르네. 아니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 그래서 한 100편 정도 이제 찍은 거 아니야? 네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게 야 성인 배우면 돈 좀 많이 받을 것 같다.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바로 물어봐도 될까요? 많은 분들이 제가 뭐 빌딩도 있고 건물주다 뭐 영화 투자를 했니 뭐 이런 뭐 제작했다 이런 것 때문에 엄청 멋인 줄 아는데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업계에서 제일 잘 받는다 하면은 한 편당 얼마예요? 옛날에는 1000단위였는데 지금은 다 줄여서 100 단위입니다. 100단위예요. 100단위. 그렇구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런 이제 성인 배우라는 이제 그 직업적인 편견 때문에 성에 관해서 좀 개방적일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쵸, 좀 호기심으로 많이 다가오시죠. 그래서 많이 밝힐 것이다. 아니면은 좀 남자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잘 것이다. 다룰 것이다. 기술이 많을 것이다. 그렇죠. 스킬이. 그렇죠. 연애를 즐기면서 여러 남자를 만날 것이라는 선입견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많거든요.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여자친구가 그런 영화에서 그렇지. 그런 장면을 찍으면 약간 싫어할 것 같은데 뭐라고 그런 거 갖고 싸우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초반에 만났을 때는 제가 유명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성인 배우라고 저는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놀라더라고요. 처음에. 자기가 나온 걸 보여줬어요? 네, 보여줬어요. 아, 명함 주듯이 한 네. 거지. 아니, 왜냐하면은 저는 성인 배우라는 직업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숨기고 만나면은 그치, 나중에 오히려 문제 될 수 그런 맞아, 문제가 맞아. 있으니까 그럼. 오픈했죠. 그럼. 근데 처음에 안 믿다 보더니 와 너무 놀란 거죠. 진짜요? 당연히 놀라지. 네.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이런 그 저렇고 막 얘기를 네 말을 많이 여자친구가 하니까 야 누구랑 하더라 이렇게 이런 거를 안 좋게 막 얘기를 하는가 봐요. 지지가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지를 네, 그 그 포르노랑 집착 다른 생기죠. 거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다르지. 다르죠. 다르지.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 하는 게 아닌 건 거야. 저 남자친구 주변 사람들 이상한 얘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안 좋은 얘기. 포르노가 아닌데 우리가 영상물로 나갈 수 있는 데가 포르노 사이트에 많이 올라오거든요. 아. 그랬더니 남자친구의 친구 A라는 사람이 야, 네 여자친구 포르노 사이트 나오더라? 야, 너 포르노 아니라고 했는 것 같은데 너무 그런 게 자료가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너 결혼하기로 했는데 괜찮겠어? 결혼할 수 있겠어?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 친구도 참 설마 했는데 자꾸 듣다 보면 이게 사람이 진짜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막 의심해 집착해 그리고 나중에는 막 안 좋게 막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심을 한다는 거는 뭐 혹시 그 배우와 정말 관계를 가졌는지를 의심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죄 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사람들한테 윈윈되고 정말 행복감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프라이드가 있는데. 그것도 그냥 또 하나의 장르인 건 장르고 그냥 장르인데. 직업인데. 그런데도 직업에 대해서는 좀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몸쪽으로 굴린다면 생각하니까 저를 좀 만만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생기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겠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일 가는 것도 못 가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무튼 폭행도 가해져가지고 폭행을요? 네, 폭행도 가해져가지고 폭행을요? 네,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남자친구가? 네. 폭행을 왜 한 거예요? 가지 말라고? 신랑이 하다가? 폭행이 처음에는 이제 말다툼으로 이제 너 포르노 안 찍는다 해놓고는 남자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니까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도 지치니까 격하게 하게 되면은 자기도 열받으니까 이게 폭행에 가하게 그건 안 되더라고요. 되지.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막 때리니까 갈비뼈도 2번이나 나와서 병원 입원한 적도 있었고 갈비뼈도 2번이나 나와서 병원 입원한 적도 있었고 그건 아니지. 형사가 찾아와서 막 사건 진술한 적도 몇 번 있었고 나중에는 제가 그때 같이 살 때였기 때문에 따로 피신할 데가 없어서 쉼터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한 5일 정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5일 동안은 진짜 정말 편안하게 행복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있던 집보다는 그 쉼터라는 공간에서 지냈던 게 되게 마음 편안했다고 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 5일이라는 시간이 집 있는데. 너무 막 편안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로 힘들었으면 그렇게 하셨었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데가 촬영장이거든요. 촬영장에 이런 데 오면 제가 숨 쉬는 것 같고 너무 좋아서 그런 폭행이나 뭐 여러 가지 안 좋았던 거를 항상 연기하는 그 촬영장에서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 폭행을 했던 그분이랑은 바로 헤어졌어요? 지금 헤어졌죠? 아니요, 못 헤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제가 만남을 하면은 거의 비슷해요. 폭행을 가하는 남자가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아니 남자 없이 혼자 지내는 건 어때요? 그런 것도 있지만 저도 이제 외로우니까 이제 늘 이렇게 하려고 긍정적인 데만 있다가 저도 집에 때로는 오면은 좀 너무, 이렇게 꼬부라지니까 좀 기대고 싶고 이제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만난 남자마다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이제는 좋아하는 연기하러 갈 때만이라도 즐기자.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싶어서 이제 막 참고 가는 경우도 있고. 세상을 참 사랑하는 방법은 참 다양하고 그럼, 여러 가지인데 그 사람이 사랑하는 방식을 어떻게 그렇게 왜곡해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지 진짜 나쁘다. 그죠? 어릴 적에는 그 선생님들한테 그런 성희롱 같은 거 많이 당하고 제가 옛날 육상 선수를 초등학교 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항상 운동하는 애들은 집에 늦게 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자기들 격려 차원에서 막 모시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만지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좀 심했고 어릴 또 때부터? 어릴 때, 학창 시절에. 네,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기술 선생님은 또 저보고 찾아오라고 하셔가지고 그런 경우도 좀 많다 보니까 저가 이제 친구를 데리고 갔어요.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아, 친구랑 같이 왔네? 어머. 아, 아니 가봐?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 무섭겠다. 너무 이제 그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휘둘리는 게 너무 무서웠고 살던 집에서는 또 심지어 귀신도 보고 그 반지하 살 때도 스토킹 뭐 훔쳐보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부모님 사이도 너무 안 좋았고 그리고 뭐 성희롱 당하는 게 또 아는 사람한테도 당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 몸 자체를 가꾸지 않고 오히려 좀 못났게 살도 찌우고 막 학창시절 때 좀 그랬어. 그랬더니 좀 사람한테 의지하는 것도 잘 못하고 살도 찌다 보니까 친구들 왕따도 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었어요. 너무 고생 많이 뭐, 했다. 그래서 20살 때부터 좀 많이 달라지려고 좀 했었고
나의 자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바뀌자. 그 적극적 여자로서 남자들 좀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많은 남자들이 있으면 스토킹도 아까 전에 얘기해본 있다 그랬던 네. 것 같은데 어떤 스토킹을 당하셨는지. 그 맨 처음에 접근은 어떻게 하냐면은 제 측근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고등학교 우리 남자친구도 있으니까 그런 누구라고. 근데 이름 밝히지 않고 거의 보름에 한 번씩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누구 이름을 내 주변 사람 거론을 하면서 나중에 자기를 만나자 그래요. 그때 당시 성기 사진을 보면 저는 너무 무서워했었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 걸 갖다 대면서 나랑 안 만나면 안 돼. 무조건 만나야 돼. 나 너한테 자신 있어. 한번 만나자. 이런 식으로 했었고 그러다 나중에는 완전 성희롱 아니에요? 그쵸. 끊어버리면 되잖아. 그냥 안 보면 그만이에요. 안 보면 차단해버리면 그러니까 되잖아요. 차단하면 근데 되잖아. 차단해도 다른 걸로 와요. 그치. 다른 걸로. 어떻게 다 알아가지고 연락이 오고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일을 하는 걸 오픈 안 할 때였단 말이에요. 현장 사진 캡처를 해가지고 너 에로 영화 찍고 있더라. 소인 영화 찍고 있더라. 에로 영화 찍고 있더라. 소인 영화 찍고 있더라. 완전 스토커 아니야? 캡처해가지고 야 너 나 안 만나주면 내 주변 사람한테 다 퍼뜨려 버린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랬는데 나중에는 제가 너무 무섭고 말할 데도 없고 해서 경찰서 직접 갔었어요. 갔는데 수사팀에서는 이제 보름에 한 번씩 이렇게 삭제가 돼요,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얘가 15일마다 왔기 때문에 앞전에 자료는 다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거 보름 거만 딱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팀에서는 수사 불충분은 안 됐는데 찾기가 힘든 거네요. 네. 그리고 형사 쪽에서는 좀 충격을 받았는 게 뭐냐면 성폭행 당하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면 수사가 어려운데. 그래서 나중에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는 너무 힘든 삶도 살아왔는데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스토킹하는 그분한테 오히려 더 야한 사진 더 보내버렸어요. 그래, 그럴 것 같으면 내 야한 사진 더 봐버려라. 더 보내버렸어요. 진짜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연락이 없는 거 있죠. 알고 보니까 오히려. 찐실인 거야. 그래, 내가 맞아. 무서워서 맞아, 벌벌떠니까 그렇죠. 진짜. 맞아. 원래 우리 아. 알잖아. 밥알이면 이랬을 때 이러면 싫어하고 엄마랑 이러면은 이제 간다잖아. 그런 느낌이구나. 네, 더 약간 찐실 강하게 같은 거. 갔더니.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래도 결국 못 잡은 거네요. 네, 못 잡았어요. 참 많은 애들이 있었구나. 와. 근데도 그거를 그냥 이겨낸 거예요? 저 살려고요. 처음에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도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는구나 이게 아니라 나 죽어야 되는구나. 나는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이제 했었죠. 근데 그때 아무도 저 일을 하는 거 몰랐던 때거든요. 아유. 근데 우리 고양이가 있어요. 지금 10살 됐는데 걔가 페르시안 친칠라예요. 걔네 되게 시크하거든요. 불러도 잘 안 오는데 걔가 뭘 아는 것처럼 옆에 와가지고 뭐 위로라 싶고 그냥 야옹야옹 하는데도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니까 그 순간에 이렇게 했는 거가 이제 그때는 저는 원래 이름이 이혜영인데 그날 이혜영을 죽고 새로 태어났다 생각하고 이체담으로. 네, 새로 태어났다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는 우는 법도 몰라요. 왜냐면 이런 과거 이런 얘기를 잘 하는 게 싫어하고 되새김질이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늘 강해져야 되고 눈물 따위 흘리면 약해지니까 안 돼. 흘리면 안 돼. 지금도 꾹꾹 계속 참다 참고 보니까 있잖아. 흘릴 줄을 몰라요. 참을 줄 알지. 그래서 아유, 세상에. 아니 울고 싶으면 울어요. 오늘 같은 날은. 아유. 울어요. 오늘 같은 날은. 아유. 오늘은. 진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한 적이 잘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러면 속에다 진짜로? 그렇게 담아놓고 살았어요? 네, 그냥 지금 제 자신이 지금 어떻게 잘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갑자기 의문점이 생기고 아 그래 너 강하니까 잘 살 거야. 강했으니까 늘 울지 말고 꾹 참고 힘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을 겪다 보면 그만 둘까? 라는 생각도 솔직히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지만 제일 사랑하는 직업이고 배우라는 직업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인 배우라는 것보다도 배우. 네, 배우라는 직업이 저한테는 유일한 탈출구였다가 저를 지금까지 튼튼하게 만들어준 작품인데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저는 계속 가야 되는데. 힘들어도. 네, 계속 가고 싶죠.
저는 80 노인이 돼도 배 대신을 잘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고 그리고 뭐 7시, 8시 저녁에 나오는 뭐 엄마, 할머니 역할을 또 다 하고 싶거든요. 그래야지 제가 살 길 있고 팬들도 좋아할 거고 그게 배우라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도 좀 유명해지니까 나중에 독립적으로 영화나 이게 좋은 쪽으로도 캐스팅 간 적도 있었나요? 그렇죠. 작년에는 그 일반 웹 드라마도 찍었었고 너무 그리고 잘됐다. 일반 연극도 들어왔었고 계속 이제 내가 선두적으로 나가니까 좀 인식이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일반 쪽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특히 지금에 와서 좀 더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팬들은 좀 많이 응원을 해요. 그럼 본인이 좋아하는 일하고 본인이 원하는 꿈을 꾸면서 살 거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또 포기를 해야 되니까 남자친구한테 이제 당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일하는 거에서는 굉장히 당당하고 너무 멋진데 여자로서의 당당함이 잘 없는. 그러니까 뭔가 자신감이 홀로 없는 서기를 거지.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누구한테 자꾸 이렇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이제 큰 그런 모습이 조금 마음이 조금 안 좋긴 하네요. 그러니까 본인 또한 이제 성인 배우가 되게 당당하지만 또 한편으로 남자친구가 막 이렇게 너 이거 왜 하니까 자기 또한 되게 이거 죄지는가 이런 마음이 또 이 한편에 있지 않은가. 당당하게 그 사람한테도 나 지금 하러 갈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신을 먼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연극 같은 무대에서 막 청청대고 우는 막 그러면 오열할 수 있는 그런 연기를 한번 보고 싶어. 저도. 진짜 좀 기똥차게 잘할 것 같아요. 그동안 이 한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 연기를 오로지 연극으로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기대가 돼요, 저는.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예. 그래도 이렇게 얘기한 게 낫지 않아요? 후련하고 진짜 뭔가 뻥 뚫린 느낌이에요. 너무 다행이다. 제가 좀 울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 여기 약간 울먹이기 전까지는 여기가 꽉 찼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제 얘기도 들어주시고 하니까 처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시원하네요.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신지수 아니에요? 네, 신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또 아는 세상에 알지. 또 웬일이야? 보고 싶대 친구야예요? 아니, 다 불렀어. 어머 세상에. 야, 아니 근데 아니 인사 좀 해봐.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그래도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2000년도에 덕이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한 오래된 옛사람 배우 신지수입니다. 아직도 애기 같네. 그런 소리 너무 좋아요. 진짜? 자 그렇다면 오늘은 네. 어떤 고민 카트를 하러 오셨나요? 저는 이제 대중분들이 배우 신지수보다는 엄마 신지수를 더 생각하고 원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무슨 말이지? 제가 과연 다시 배우로 연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겠죠? 저를 검색하면요 네. 힘들고 고된 육아가 타이틀인 기사 제목이 많아요. 왜 그런 기사가 뜨지? SNS 같은데 그런 걸 많이 올리나? 네, SNS에 제가 뭐 일기식으로 그때그때 육아 얘기를 썼군요. 네. 오. 근데 막 심하진 않고 그냥 며칠씩 쓰기도 하고 몸무게 사진 찍은 거 올렸는데 그게 또 되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 진짜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 지금 이렇게 뭐 한 40 몇 킬로대 아니에요? 30kg대에 갈 것 같은데? 네, 원래 한 40kg, 41kg 정도였는데 한 38kg? 37, 8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쓰러운지 건강 프로그램? 그런 거에서도 되게 많은 연락이 오고 또 아이를 상담하는 그런 상담소 같은 데도 프로그램에도? 연락이 오고 독박 육아하니까 남편이랑 사이 안 좋은 줄 알고 약간 이혼 예능 그런 것도 막 들어오고 예능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구나. 좀 힘들어요, 육아가 솔직히. 아주 어릴 때는 아이가 빛이
빛이랑 소리에 굉장히 예민한 아이라서 까치발을 들고 귀가 다녔고. 되게 예민한가 봐. 네. 또 심지어 아이가 유독 좀 예민한 기질의 아이기도 했었고 맨날 안아야 되죠, 그런 안아야 친구들은. 돼요. 맞아요. 그 살이 빠지지. 그러니까. 그래서 좀 힘들었구나. 네. 남편이 육아를 도와주는 건 아니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항상 그때는 또 저만 찾고 근데 왜냐면 남편이 도와주고 싶어도 네, 안 쳐주면 못해요. 다 울어. 그러면 또 이 사람 들고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또 다시 나한테 와. 이렇게 되니까 괜히 남편이 일부러 꼬집는 거 아닐까 안 보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애가 자기를 찾으니까 손이 네. 탄 거죠. 어머 그러면 애가 손에서 안 떨어지면 진짜 밥 먹는 것도 힘들고 그랬겠네. 너무 힘들었겠다. 제가 가끔씩 자유부인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유부인 할 땐 너무 제가 좋아요. 근데 집에 들어갈 때 그 후폭풍이 맞아. 너무 센 거예요. 엉망진창에다가 너무 집이 초토화돼 있고 맞아요. 또 아이도 막 갑자기 더 보채고 막 울고 그런 게 며칠 떼쓰고. 더 가고 한 번 편하자고 또 막 며칠을 시달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배우 일을 오랫동안 안 하게 된 이유가 제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일을 했고 길게 일을 해왔던 터라 좀 일하는 게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마침 연애를 하게 하고 된 거고 그러면 이제 또 결혼을 마침 또 결혼 하게 된 하게 거고 되고 또 갑작스럽게 임신도 하게 되고 아이를 또 갖고 그래서 그럼 지금 소속사는? 없어요. 아, 소속사도 회사도 없어요. 그동안에 간간히 제의가 있었는데 근데? 제 안에 중심을 잡지 못한 상태라서 고민만 어떤 하다가 중심?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애를 두고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은 거잖아. 네 이제는 너무 저의 의지가 불타오르고 너무 하고 싶은 확고해요. 근데 역할에 대한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것도 왜냐면 나 이해된다. 제가 전에는 막 나이가 물론 어리니까 그때는 귀엽고 발랄하고 통통 튀는 막내딸 이미지 또 지금은 또 그거 하면 또 조금 영화죠. 와닿지가 많이 않고, 양아 와닿지가 영화죠. 않고. 역할에 대한 어떤 역할을 그래 약간 애매하다. 그러니까 지금 엄마 역할 하기도 아줌마 네. 역할도 애매하고 그다음 학생 역할도 좀 약간 애매하고 어. 근데 난 느낌이 되게 이 마음 쪽에서는 정말로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한켠으로는 요만한 공간에 우리 애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있어요. 물론 있는데 뭐 있어. 앞으로 만약에 드라마 같은 긴 호흡을 일을 하게 되면은 아이가 그걸 어떻게 견뎌낼 줄까? 애도 적응되지 않을까? 그러게 하다 보면 애도 하다 보면 적응될 것 물론 같긴 이제. 한데 어. 근데 엄마로서 계속 걱정되겠죠. 본인은 자신 있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자신이? 멀티가 되나? 멀티가 제가 진짜 안 되거든요. 너무 그게 산이 문제다. 조금 있다. 어. 약간 마트에서 장 보면서 전화를 받는 게 안 되고 아니 마트에 왜 하면서 전화 왜 안 되지? 그 물건을 구입할 때 뭐 알아보고 그럼 검색을 저기 해야 애 되잖아요. 대학 들어간 다음에 나와. 지금은 글렀어. 요새 무슨 취미가 있어? 취미. 예전에는 결혼 전에는 혼자서 여행 가기, 혼자서 막 3-4시간씩 걷고,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영화 보기. 혼자 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근데 지금은 이제는 애가 부디 일찍 잠이 들어서 빨리 넷플릭스 보고 맥주 맞아, 한 캔. 맞아. 그게 힐링이죠. 네. 뭐 어떤 프로 봐요? 좀 피칠갑되는 그런 스릴러? 액션. 맞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그래, 지금. 피 튀기고 어. 총 싸우고 막 죽이고. 스트레스가 풀려? 네, 좀 통쾌한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한데 그럼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 본인의 요새 하루 일과. 한 7시, 8시 사이에 아침밥을 먹이고 9시 반쯤에 버스를 태워 보내요. 와서 좀 정리 좀 하고 저도 밥 좀 먹고 그럼 11시부터 4시까지 낮잠을 자고 아 본인이 제가 낮잠을 자고 밤에 못 자나? 밤에 잘 자요. OTT 저 보다가- 밤에는 12시, 1시에 자요. 근데 왜 왜 낮에 또 낮잠을 4시간이나 자요? 잠이 계속 오는 거예요.
낮잠 자고 일어나서 픽업 갔다가 또 간식 챙겨주고 또 저녁 차려주고 또 놀아주기도 하고 또 목욕시키고 재우고 또 넷플릭스 보고 정말 그리고- 단조롭구나. 네 다람쥐예요 다람쥐. 너무 많이 자는 거 아닌가? 4시간이 너무 많이 자는데? 그렇게 잠이 많은 사람 드라마 하면 잠을 거의 못 자는데? 체력 소모가 너무 많더라고요. 애랑 노는데 약간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나 되게 그치, 체력이 에너지 일단. 소비가 좀 체력이 일단 내가 보기에는 많이- 이 체력 갖고는 방송 못 해. 정말 다시 연기자로 복귀를 하겠다 싶으면 준비를 해야지. 그냥 막연히 할까가 아니야. 알잖아. 이 세계가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무서운 곳인 거 알잖아. 네. 겪어봤기 때문에.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무기가 있어야 돼. 맞아. 본인만의 무기가 뭔지 자꾸 보여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작은 역이라도 하다 보면 역할은 만들어가기 나름이야. 쌓아가면 또 자기 커리어가 되니까. 너무 쉬었잖아. 네. 막상 현장 오면 되게 후달린다. 이걸 못 찾는 맞아. 거야, 감각을. 맞아요. 감장. 이 카메라 돌아가는 것도 찾기 힘들어. 나 다시 연기 인생 시작하겠다. 그러면 뭔가를 준비해. 운동도 하고. 응? 그다음에 애도 마냥 대책 없이 그냥 내버려둘 수 없잖아. 워킹맘 되게 힘들어. 진짜 힘들어요. 어? 저 너무 궁금해요. 살림하고 육아하고 이것도 너무 근근히 하고 있는데 많은 걸 하고 어제 계시잖아요. 김장도 같이 배지 뽑고 오시고 그럼 어떻게 버티시는 어떻게 건지. 버티냐고? 네. 버텨야 되니까. 우리는 이제 일선에서 계속 오래 계속 있었기 때문에 쉬지 않고 그냥 여기에 적응이 돼 있는 상태야. 쉬었다 오는 사람들은 그 감각을 찾는데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뭔가 예열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지수야 그러면 뭐 오디션 보러 가는데 그냥 계속 떨어질 수도 있어. 옛날엔 너를 찾았다면 이젠 네가 찾아가야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왜냐면 신지수라는 이름을 젊은 PD들이 모를 수도 있다고. 몰라요. 많이 몰라. 그리고 이미지도 살이 너무 바뀌면서 옛날에 귀여웠던 모습도 조금 이제 없어지면서 없어지고. 뭔가 그치만 또 완전 성숙한 여인은 아니고 애매한.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네가 너를 만들어야 된다고. 항상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와. 즐거운 상상 채널 A